세종경 수필법문 제3 수행품 1-34 수행품 5장 배우는 성심 있는 원인과 없는 원인. 어느 때 종사주께 없어 목 뒤에 습종이 발생하시와 이 일이 어느 의원에 다니시며 치료를 받으실세 하루는 모든 제자를 모으시고 일러 가라사대 내가 그일 의원에 다니며 한 감상된 바가 있노라. 근본에 여러 사람의 건설에 의하여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어쩐 일로 치료받는데 성의가 나지를 아니하며 날만 좀 추워도 의원에 가기 싫은 생각이 나고 치료비 드는 것도 몹시 아까우므로 그 원인을 더듬어 본즉 내가 내 병을 가벼이 여겼음이더라. 이 같은 습송쯤이야 그리 걱정할 것 무엇이냐.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그리 큰일 될 것은 없겠지 하고 심상치지하는 머리에 이것을 안 고치고 두면 큰일 납니다. 장차 온 두상에 번지어서 발저 자리에 큰 종기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치료하기가 썩 힘듭니다 하고 간절히 말하여 주던 의사의 말도 믿어지지가 않고 뭘 그럴라더냐 하는 생각뿐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로되 혹 어떤 사람은 저 의사가 주사 떼나 놓고 수수료와 약값이나 탐해서 그 대단치 않은 것을 보고 그런 엄청난 말을 하는구나 하고 넘겨서 생각할 수도 없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데 무성해할 것은 요연한 사실이다. 만약 자기의 병이 꼭 대병 악질인 것을 자각하여 고치지 않으면 장차에 신명이 위태할 것과 전염성이 있어 인간 사회에 섞이지 못할 폐인이 될 줄을 확실히 아는 이상 저 의사를 믿어주기를 천사와 같이 하여 일호에 의심이 없을진데 그 의사가 청치 않더라도 병자가 자진하여 성의껏 치료를 받을 것이라. 그때에는 의사의 지도하는 대로 침을 맞으라 하면 아무리 아플지라도 견디어 맞을 것이며 약을 먹으라 하면 아무리 쓰다 할지라도 사양치 않고 먹을 것이며 의원에 다니기 괴로운 줄도 모를 것이요 금전 소비되는 것이 아깝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만 그 병 낫는 것만 천행으로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 생각을 하고 본회에 공부하는 여러 사람의 일과 맞추어 보았노라. 선원 제군이 이곳에 모인 것은 저 육신 병자의 병원에서 입원함이나 다름없고 제가 선으로 내왕하는 자는 저 병원의 통원 치료함과 흡사하다. 그러면 제군에게는 어떠한 병이 있어서 치료코자 하는가? 그 병명은 총괄적으로 신병이라 하겠지만은 신병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제군은 각자의 병상을 잘 아는가? 제군도 각자의 증상을 잘 알아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자각을 아까에 말하던 육신병자의 깨달음과 같이 얻었으며 선생을 신봉하기를 또 그와 같이 하였을진데 선생이 서로 불친절한 눈치가 있고 동문하구가 모두 정답지 않은 기색이 보이며 귀에 거슬리는 충고의 말과 마음에 아픈 경계와 책망이 있을지라도 모두 너그러이 받아질 것이며 그리하는 것이 오히려 달고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병이 대병 악질인 것을 알지 못하여 고쳐도 무방 아니 고쳐도 무방 이렇게 된 사람은 결코 철저한 신성이 나지 아니할 것이며 철저한 신성이 나지 아니하면 공연히 선생의 눈치와
동문하구의 태도나 살피며 모든 일이 의심나고 모든 일이 거슬리고 모든 일이 괴롭다가 필경은 중도에 퇴락하고 마나니 제군은 무엇보다 먼저 각자의 병상을 묵묵히 발견하여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꼭 못쓰겠다는 자각을 얻어오라. 그러한 연후에야 가르치기도 힘들지 않을 것이며 배우는데도 고장이 적으리라 하시더라. 월말통신 12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봉독하고 있는 수필 법문의 이형을 보면 어떤 일에 대한 감상으로서 시작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1-34장도 대종사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감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행품 47장에도 나오듯이 대종사님께서는 대각하시기 전 고행으로 인해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때에도 목 뒤에 부스러기가 난 듯합니다. 이에 대종사님께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의 건설, 즉 권고에 따라서 병원 치료에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병원에 다니시는 일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돈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드셨다는 말씀은 우리와 너무 비슷한 신경을 가지신 것 같아서 친근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상치지라는 것은 치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발저라는 것은 머리 부분에 골마 종기가 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까지 의사가 말을 했음에도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을 싫어하시는 분 중에서는 의사가 어떤 과잉 진료를 한다 그렇게 믿으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믿지 않으십니다. 요즘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가 큰 증상이 없다고 무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강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병을 빨리 낫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치료에 정성을 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자신의 감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당시 선방에서는 집에서 내왕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선으로 내왕하는 자를 통원치료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네요. 저희들도 일요일마다 법회에 오시는 교도님들이 계신데 이것이 바로 통원치료와 같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병에 대해서는 교육품 34장에서 돈해병, 원망병 등을 잘 밝혀주고 계십니다. 수행품 57장을 보면 마음병 치료의 방법을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마음병 증세를 사실로 말하고, 둘째, 마음병 의사, 즉 지도인의 가르침에 절대 순응하고, 셋째, 완치될 때까지 끝까지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의 제목처럼 공부에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일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꼭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대종경 수행품 5장에서 법문을 잘 정리하여 옮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원문에 있는 대종사님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 공부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의 내용이 더 살아있고 현장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각자의 병상을 묵묵히 발견하여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꼭 못 쓰겠다는 자각을 얻어오라. 그러한 연후에야 가르치기도 힘들지 않을 것이며 배우는데도 고장이 적으리라.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